네, 안녕하세요. 이거 이 또 분양소가 이게 꽉 찼네요. 네, 또 최근에 또 이게 논문이 하나 나와가지고 그 논문을 또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읽어보면 그 논문의 이제 핵심이 뭐냐면 이게 뭐 대식세포라는 게 있대요. 이제 백혈구 중에 하나인데 그 백혈구의 그 유전 정보를 변형을 시킨다. 네. 그래서 이제 장기 부작용을 유도하는 쉽게 얘기해서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체질이 바뀌면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겠습니까? 백신 부작용 평생 간다는 얘기예요. 평생 간다. 네. 이제 저희도 이제 우리 이제 소송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고 저희도 이제 의무 이제 진료 기록 감정을 이제 또 이렇게 하겠다 하고 이제 제출을 했고 질병청도 이제 법원에다가 우리도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겠다 이렇게 제출을 해가지고 그거를 또 이제 조율을 또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당연히 우리한테 유리한 질문만 할 것이고 질병청은 또 우리가 이제 불리한 질문만 할 것이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제 서로 이제 싸우는 과정이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법원에서 조율을 해가지고 이제 그 병원이나 이런 데 보내겠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답변을 받아서 그거 가지고 뭐 이게 의사가 보니까 이렇다던데 근데 우리는 또 이러저러한 그 논문들을 보니까 뭐 이렇게 심장병, 그다음에 뇌, 뭐 여러 가지 이제 질병이 있잖아요. 그런 질병이 이 백신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걸 뭐 입증을 해야 되는데 뭐 저희들이 뭐 이렇게 의사도 아니고 입증을 한들 그게 뭐 이렇게 이 판사가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받아줄지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최근에 이제 그 패소하신 분들의 이제 정보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이제 변론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논리적으로 내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법적으로. 네. 어떻게 했길래 졌을까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고. 네. 근데 이제 뭐 결과적으로는 뭐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내용들 읽어보면 그냥 덮어놓고 아니다 하는 좀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판사가 얘들은 문과잖아요, 문과. 네. 저는 이게 판사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교통사고 분석을 이게 전공을 해가지고 이제 그 법정에 이제 참고인 뭐 증인으로 나가가지고 이제 판사들하고 대화를 한 경험이 있거든요. 무식해요. 네. 이과. 저는 이제 자연계 공대 출신. 공대 출신이 이게 문과 이 수학 이 수포자들이라 그랬더니 수학 포기한 이런 애들하고 이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냥 정말 이 무식한 놈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죽하면 제가 그 법정에서 판사한테 기초적인 물리학도 뭐 교통사고거든요. 기초적인 물리학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사건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 오죽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그때는 이제 제가 또 나이가 이제 20대 후반이고 이게 좀 혈기왕성할 때라서 저는 뭐 할 말 안 한 말 뭐 지금도 그렇지만 다 하고 살았거든요. 판사는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쪽으로 뺨을 때리면 고개가 이쪽으로 돌아가는 걸 그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토크, 모멘트 뭐 이런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차끼리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가 그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걸 이해를 해가지고 네가 가해자야, 네가 피해자야, 그거를 판사가 가려낸다.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판사는 의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의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모르거든요. 관심이 없으니까 자기 분야가 아니니까 모르는데 하물며 판사라는 인간들이 법만 보고 법 달달 외워가지고 시험 친 애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시시비비 옳고 그름을 가린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 뭐 어떡합니까? 해야죠. 그게 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인 거예요. 지금 뭐 이 탄핵 사태 뭐 다르지 않잖아요. 저는 정말 요즘 이게 많이 답답하고 한심하고
이제 왜냐면 저희는 이제 이 탄핵 사태가 직접적으로 뭐 저희 일이 아니니까 3자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저희도 뭐 우리도 이제 집회를 올해가 2년간 이제 매주 해오고 있고 집회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저 많은 인원을 가지고 왜 저러고 있느냐. 우리는 모여봐야 20명, 30명이잖아요. 이거 가지고 어떤 힘을 내겠습니까? 정보 교환 정도지. 너무 답답하다. 왜냐면 보십시오. 지금 탄핵 이거 보면서 이 국가 곳곳에 썩지 않은 곳이 없다는 거 다 보셨잖아요. 선관위, 사법, 입법, 행정, 국가기관, 질병청, 식약처, 선관위 안 썩은 곳이 있습니까? 군 보십시오. 군대 완전히 썩었잖아요. 안 되면 질질 짜라. 그게 특전사 아닙니까? 네? 이렇게 나라가 완전히 썩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군 출신 여기 군복 입고 돌아다니시는 분들 많잖아요. 보면 장성 출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왜 여기 나와가지고 이러고 있냐고. 자기 후배들 단돌이 해야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의사 출신들은 후배 의사들이 똑바로 못하면 대한의사협회 이런 데 찾아가가지고 똑바로 하라라고 질책하고 뭐라 해야죠. 군 출신도 마찬가지. 선생님 출신 정교조 선생들 보면 뭐라 하고 똑바로 하라라고 꾸짖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질병청이 똑바로 못하니까 질병청한테 똑바로 하라라고 우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해야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윤석열 어게인 하나 외치고 있으면 이미 탄핵돼가지고 다 비워주고 자기 집에 갖는 사람 불러가지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윤석열을 다시 불러오려면 바로 잡을 걸 바로 잡아야지. 윤석열이 나온들 지금 생각해보시오. 이순신 장군이 나와가지고 대선 나오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부정선거 하는데 답 정해놓고 그거를 바로잡지 않고 여기 모여가지고 뭐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미 지금 우파들 그동안 부정선거 하나 바로잡겠다고 나와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한남동, 헌재, 광화문 모여가지고 수십만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싸웠지 않습니까? 근데 탄핵 딱 되자마자 절반은 국민의힘 가가지고 줄 서 있어요. 부정선거 바로잡자고 지금도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외치고 있어야 정상 아닙니까? 그게 국민들의 역할이에요. 역할. 윤석열 탄핵되자마자 김문수 지지율 1위라고 가가지고 김문수한테 줄 서요. 이게 지리멸렬이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지리멸렬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자기 할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잘못이 바로잡혀지는 겁니다. 대통령 하나가 돌아온다고 해서 이 전국에 있는 이 국가기관 다 썩어 있는데 이게 바로잡을 수 있겠어요? 혼자?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할 수 있는 거를. 우리는 그동안 뭐 여기서 집회하면서 욕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 할 때냐? 이거 할 때예요. 이거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거 할 일이고. 다른 의사들, 의사 출신들 예전에 우리 집회할 때 의사들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말은 안 했지. 슬그머니 가가지고 한 말씀 해달라고 해도 그냥 조용히 와서 앉아 있다 가시는 분들 적어도 4-5명 있었어요. 네. 그분들도 자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니까 그냥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게 본인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일을 하는, 자기 일을 해야 돼요. 자기 일. 선생님 출신들이 왜 후배 교사들 불러놓고 뭐라 해야지.
왜 그걸 안 합니까? 그거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나와가지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답답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몇 달간 그 추운데 이 길바닥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뭐 하나 이뤄낸 게 없다는 거. 이 많은 사람들이 각자 역할을 나눠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싸웠으면 적어도 한 군데는 고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하고 앞으로도 무언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유가족이잖아요. 네. 저는 지금 뭐 우리가 이제 집회를 하곤 뭐 이렇게 우리가 큰 집회를 하더라도 앞에 나와서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유가족은 거의 제가 유일하지 않습니까? 네. 생각이나 입장이 달라요. 네. 분명히 다릅니다. 자식을 잃어보지 않고 그거를 이해를 하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자식도 없는 사람이 심지어 그거 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자식을 잃어도 또 어떻게 잃었는가에 따라서 또 다른 거예요. 세월호, 이태원 그분들도 정말 생떼 같은 자식들 잃었잖아요. 근데 우리하고는 다르잖아요. 상황이 다르고 처해 있는 현실이 다르고 할 수 있는 일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뭐 그분들 나름대로 뭐 최선을 다해서 이뤄낼 거 이뤄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탓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잃은 사람이 뭔들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대통령 만나면 멱살 잡고 흔들어야죠.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옆에 붙어 있는 이 쓰레기 같은 변호사, 정치인들, 이놈들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십시오. 왜 우리 정말 우리만큼 이렇게 외면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단일 그 사건으로 2,700명, 지금 2,789명, 그것도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얼마나 과소보고가 돼 있겠어요. 적어도 10배, 3만 명이, 10배라고 치면 대충 3만 명이라 칩시다. 국민 3만 명이 그냥 비명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또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여야 좌우 막론하고 이렇게 무시하고 외면할 수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결국은 그놈들이 범인이니까 그런 거예요. 범인이니까. 저는 지금 최근에 이제 유튜브가 약간 조금 이렇게 제재가 백신 문제가 좀 많이 풀렸습니다. 뭐 이렇게 부정선거 쪽이 이제 워낙 이렇게 떠서 그런지 아니면 뭐 트럼프가 이제 국가의 모든 그 검열을 다 없애겠다 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영상을 올리면 삭제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과거에 이제 우리가 했던 뭐 추모제라든가 이런 영상들을 지금 다시 하나하나 올리면서 뭐 그거 보면 그때랑 또 지금이랑 많이 다르잖아요. 그때는 진짜 저희도 초기라 가지고 정말 울분에 차 있고 슬픔에 차 있었고 지금은 그래도 한 2년 지났다고 그나마 조금 마음이 나아졌잖아요. 그때 영상들 이렇게 보면 저도 막 속이 많이 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건 하나도 없고 뭐 최근에 이제 특별법이 통과가 됐다고 여기저기서 이제 연락이 와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근데 이제 연락이 오시는 분들 이렇게 대부분 한번 읽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는 거예요. 이건 일단 나는 아니구나. 나는 아니구나라고 이제 아는 거죠. 그리고 뭐 최근에 항소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이게 돌아가셨는데 1심에서 지고 항소를 해가지고 이제 항소심이 이제 다음 달에 뭐 판결이 나나 봐요. 뭐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기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이제 지난주인가 그 마지막 이제 최종 변론을 했는데 그 판사가 그 질병청 담당자한테 이제 최근에 만약에 이분이 패소를 하면 특별법이 통과가 됐는데 이 특별법에 어떤 적용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질병청 뭐 당연히 뭐 전혀 상관없다라고 얘기하죠. 오입니다, 오. 네. 전혀 상관없다. 네. 당연하죠. 네. 이게 법이 그래요, 법이. 그냥 법은 그냥 상식적으로 있는 대로 해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돈이 한 명이 예를 들어서 인정을 하면 돈이 4억, 5억이 나가잖아요. 네. 그럼 정부 기관에서는 당연히 돈을 안 줄라 하는 거죠. 네. 그럼 우리가 유리하겠습니까? 질병청이 유리하겠습니까? 그 법을 누가 만드는데? 질병청이 만드는데. 네.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시죠. 사실 저도 궁금합니다. 네. 저도 그 법이 이제 그 시행령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지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저도 궁금해요. 네. 근데 생각을 이렇게 좀 유가족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사람이 죽었습니다. 가족이 자식이 먼저 가고 배우자가 가고 형제 자매 부모가 갔는데 보상 책임 말장난이죠. 말장난. 사람을 멀쩡한 사람을 백신 강제로 맞춰가지고 세상을 떠나게 만들었는데 그것을 책임을 지겠다 보상을 하겠다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유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그 법에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엉망진창의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도 뭐 저는 뭐 사실 그 특별법에 뭐 딱히 뭐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만약에 뭐 진상 규명을 하겠다. 예. 그러면 뭐 적극적으로 나서겠지만 그거 아닌 다음에는 질병청은 죽었다 깨나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까지 만약에 그 특별법 통과돼가지고 인정할 거면 질병청 벌써 다 인정했어요. 예. 국가기관 종사자 이 인간들이 이 직업 윤리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미 질병청은 질병청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존속함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국가기관이 다 마찬가지고 이거를 바로잡아야 돼요.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자신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역할을 해야 하나라도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수백 가지 일이 있으면 수백 가지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면 적어도 몇 가지는 고쳐지지 않았겠습니까? 네. 지금 이렇게 싸우는 거는 뭐 아니면 도잖아요. 네. 제로섬 게임입니다. 모두를 얻거나 모두를 잃거나 지금은 모두를 잃었잖아요. 싸움에 졌으면 왜 졌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저희는 뭐 싸움에 지면 그날로 끝이지만 특히 뭐 저같이 이렇게 자식을 잃은 부모가 이 나라가 뭐 저한테 미래가 없잖아요. 저 뭐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남은 게 없어요. 하나뿐인 딸내미 보냈는데 이 나라 뭐 국민연금이 고갈이 되든 건강보험이 적자가 나든 이 나라가 베네수엘라처럼 아르헨티나처럼 망해가지고 거지같은 나라가 되든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그나마 아직까지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고 내가 살아온 나라의 애국심이 그나마 남아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이것마저 지금 사람들 회의감 많이 느낍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싸워왔는지 결과가 다 말해주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간에 그 결과가 다만 몇 명이라도 웃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뭐 저도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날씨 또 계속 우리가 최근에 이제 계속 실내에서 하고 있는데 뭐 실내에서 하는 것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들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